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자병법 리얼피에셋에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보다 확실하게 날려드릴 수 있는 상담 전문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 이선영, 김규진, 이경민, 3명의 전문가가 부자병법 Q를 통해 여러분과 만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채택된 문의사항에 대해 방송 중 꼼꼼하고 확실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문자 상담 참여 방법은 첫 번째 02-888-8885로 문자를 합니다. 두 번째 문자 내용에는 궁금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정확한 명칭과 면적, 매매가 또는 매수 예정가, 보유기간, 임대료 등 그리고 그의 다양한 매수 이유와 매도 이유 등을 정확하게 적어주실수록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료 대면 상담 신청은 방송 중 02-888-8885로 전화로만 신청 가능하고요. 방송 시간 중에 신청하신 선착순 10분에게만 무료 상담 기회를 드립니다. 부동산 부자병법에서만 만날 수 있는 명쾌하고 확실한 상담. 부자병법 Q에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뚫어드립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자병법 Q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 리얼피에셋 김규진 이사와 함께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신가요? 부자병법 Q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미래 가치가 높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럼 미래 가치가 높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답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부자병법 Q를 통해서 고민을 한번 나눠보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럼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내용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채택을 통해서 채택된 문의사항들은 부자병법 Q를 통해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중간에 전화 주신 분들께는 총 10분에게 무료 대면 상담 기회까지 드리니까요. 놓치지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의사항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 잘 봤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 서구에 지금 루원 센트럴타운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이시고요. 이제 곧 이 비과세 받으면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서울 쪽으로 갈아타는 게 맞는 건지 이제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답이 간단할 수 있고요. 또 복잡하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사실 최근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극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양극화에 대한 부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점점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히 뭐 서울과 지방 간의 가격 격차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간에서도 가격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서울과 그죠? 인천 두 지역의 아파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서울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쏠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서울 쪽에서도 지금 시청자분께서 강서구 쪽 그리고 은평구 쪽 이렇게 두 곳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 뭐 조금 개인적인 선호도가 좀 갈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은평구 쪽에 이제 녹번 쪽에 들어오는 이 편한 세상 캐슬이 아무래도 이제 강서 쪽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이제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뭐 강서 힐스테이트도 당연히 대단지 아파트고요. 아직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마곡 원부타운과도 가깝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높은데요. 자, 은평구의 이제 녹번역 근처에 새로 들어오는 이 편한 세상 캐슬도 이제 곧 입주를 할 아파트이고, 어떤 은평구 쪽의 앞으로의 변화를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마음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서울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 당연히 찬성 의견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들고 계신 아파트도 사실 충분히 미래 가치가 높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비교했을 때 자, 어느 지역이 더 좋으니까 이 지역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 우리가 내가 원래 들고 있는 부동산도 충분히 좋다면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그 루원시티 쪽으로 한번 우리가 가보도록 해야 될 텐데요. 자, 인천 쪽으로 이렇게 가서 청라 쪽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근처에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루원시티 센트럴타운 아파트가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의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향후 전망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 근처에 이렇게 초중고등학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죠? 자녀 학교 보내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자, 뿐만 아니라 교통호재도 있죠. 밑에 이렇게 성남역에서 청라까지 가는 이제 7호선 연장 호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정 역사 위치가 아마 이 정도쯤에 이제 신설 역사가 들어설 것 같은데, 사실 뭐 예정대로 들어선다고 하면 7호선 초역세권 아파트가 또 되는 거고요. 또 이 그 인근의 루원시티 이 도시개발구역이 사실 그동안 표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루원시티 쪽에 있는 이 아파트들도 사실 앞으로는 어떤 청라의 관문 도시를 넘어서서 자체적인 브랜드만으로도 충분히 미래가치 높은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지역이 아직까지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12.16 대책으로 인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실제로 갈아탈 게 아니라면 굉장히 활용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년 이내에만 파시면 루원시티 센트럴타운 아파트 비과세 가능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얘기겠죠. 다만 이 계획은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여유 자금이 좀 더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갈아타시려는 건 당연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들고 있던 이 아파트도 앞으로 충분히 또 미래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어떤 자금이 여유가 되신다면 이런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활용해서 좀 더 보유하시다가 매도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또 다음 문의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죠. 네, 다음 문의 내용은 이제 종암동 SK 아파트에 대해서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먼저 답변 드릴게요. 향후 전망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전망이 왜 좋으냐? 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개발 계획도 잡혀 있고요. 첫 번째, 개발 계획. 개발 계획도 잡혀 있고, 두 번째, 또 교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또 교통 호재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교통 호재. 자, 거기에 가격 경쟁력까지 뛰어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이 아파트는
향후 전망이 좋은가요? 아니면 나쁜가요?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요? 네. 당연히 향후 전망이 좋은 아파트겠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이 바로 종암동 SK 아파트에도 대부분 해당하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런 좀 좋은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개발 계획. 우리 아파트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종암동 SK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 그죠? 요 아래쪽에 보면 이 지역이 이제 홍릉 일대입니다. 그죠? 홍릉 일대인데, 자, 이 홍릉 일대가 원래 그 대학이랑 뭐 병원, 연구소 등이 이제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을 앞으로 어떤 바이오 의료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서울시의 이제 도시 재생 계획이 수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의료 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집중적으로 이러한 산업들을 육성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우리 아파트도 충분히 또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교통호재. 교통호재는 뭐 너무 아마 잘 아실 텐데 종암경찰서 앞쪽으로 이제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되겠죠. 저 미아사거리 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왕십리 쪽까지 이제 연결이 될 텐데요. 자, 왕십리 쪽으로 가기가 편해진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바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개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가격 경쟁력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가격 경쟁력은 이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지금 40평형대를 말씀하셨는데 대형 평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단순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단순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SK 아파트 아래쪽에 이제 레미안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 40평형대 가격이 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20평형대 가격과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연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40평형대 가격치고는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좀 장기로 보유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향후 전망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의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문의 내용 잘 봤습니다. 자, 세 번째 문의 주신 내용은 지금 시흥시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뭐 매도 타이밍이 적절한지 이제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아파트 위치부터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쪽이 지금 안산 쪽이고요, 그죠? 안산 쪽이고. 그다음에 요쪽이 이제 송도 쪽, 인천 송도 쪽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송도와 안산 사이에 이제 시흥 정왕동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유천 아파트는 이 시흥 정왕동에 있는 위치해 있는 아파트고요. 보시면 뭐 백옷 신도시도 보이고 그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좀 더 이제 들어가서 봐야겠죠. 이렇게 보면 뭐 신길 온천역도 보이고요. 우리 아파트가 요 위치에 이제 유천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위치가 보이네요. 그래서 정왕역이랑 신길 온천 사이에 뭐 아래쪽으로는 산업단지도 보이고 요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이 아파트를 파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매도 향후 전망을 물론 살펴서 매도 타이밍을 살펴봐야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바로 이 황금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황금성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때에 편하게 이제 쉽게 매도해서 현금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보통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황금성이 그렇게 높다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그 매수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뭐 이사를 간다고 해도 본인의 어떤 생활권을 옮긴다는 것이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회전율도 많이 높지 않고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황금성이 보통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황금성이 굉장히 좀 오르게 된 또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죠. 바로 이 갭 투자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돼서 그런 건데요. 자,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이사를 가고 했지만 이제는 이제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서 어떤 전세 보증금을 승계하는 형태의 매매 계약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 당연하게도 이제 투자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 수요가 많으면요, 당연히 황금성도 높을 거고요, 그죠? 투자 수요가 적으면 황금성도 떨어질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이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이냐 아니면 투자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이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이 지역은 투자 수요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어떤 서울과의 거리도 굉장히 멀고 또 어떤 생활 인프라라던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주변에 또 이제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뭐 안산 쪽이든 또 백오 쪽이든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즉 그렇다는 것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황금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중요한 단서를 주셨죠. 아무래도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전세 만기 시점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파트를 사줄 사람, 그 잠재적인 대상자에 사실은 어떤 투자하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장 실거주하려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포함을 시켜야 황금성을 좀 더 높일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 우리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수요가 많지는 않은 지역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 생각에는 이번에 어떤 전세 만기 시점에 맞춰서 좀 매매를 꼭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의 내용 한번 만나보시죠. 네, 문의 내용 잘 보셨나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배동에 지금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계신데요. 자, 방배동에 지금 효령 아파트, 대우 효령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하네요. 뭐 이제 보유하신 지가 꽤 오래 되셨기 때문에 차익도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분은 지금 궁금하신 게 어차피 매도를 하실 생각은 없다고 하시고 지금 이제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요 사이에 그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이런 통지를 받으신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주택임대사업은 지금 이제 세무서에서 등록을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떻게 제가 바로잡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주택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세무서에도 등록을 해야 되고, 또 구청이나 시청에도 등록을 해야 되는, 흔히 말하는 이제 등록 임대주택이 되는 이런 이 사업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에 등록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4년이나 8년짜리 등록 임대주택으로 이제 등록을 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말인즉슨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의무. 자,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구청이나 시청에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시게 되면 4년 동안 못 팔고 뭐 8년 동안 못 팔고 또 임대료도 마음대로 못 올리고 이런 의무가 발생하는데, 사실 이걸 등록하고 안 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걸 국가가 강제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등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얘기가 나왔느냐? 그동안은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느냐? 사실 이제 그동안은 생각해보면 이 개인이 이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뭐 월세를 주거나 전세를 주거나 해서 발생하는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크게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또 어차피 2019년까지는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였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어떤 액션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2020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가 이제 과세가 되고요. 또 어떤 임대시장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이 이렇게 이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를 놓고 있으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어떤 본인의 그 월세나 전세,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정확한 세금을 납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당연히 이제 의무가 발생하는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세무서에만 이제 등록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뭐 임대 현황을 신고하시고 임대소득세를 납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만약 시청자분이 지금 이 아파트 그 한 채만 들고 계시다면, 대우효령 아파트 한 채만 들고 계시다면 임대소득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택을 한 채만 들고 계신 분이 그 주택을 월세나 전세를 주시는 경우에는, 전세를 주는 경우는 당연히 안 나고요. 월세를 주시는 경우에는 이 주택의 가격이 9억을 넘지 않으면, 9억 공시가격이 9억을 넘지 않는다면 그 월세에 대해서 임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시청자분이 이제 이 아파트 한 채만 들고 계신 경우라면 사실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 한번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 문의 주신 분들 모두 도움이 되셨나요? 아쉽게도 오늘 채택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무료 대면 상담 기회가 있으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궁금증 저희가 구체적으로 또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저희가 이제 부자병법 Q가 아니라 또 한국경제TV에서 진행되는 생방송 실전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후 5시 반부터 진행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리얼PS의 전문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부자병법 Q는 목요일 같은 시간 6시부터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